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MBS 생방송 가락동 365의 윤동현, 박혜연입니다. 오늘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모면 외모, 목소리면 목소리, 그리고 농업에 관한 발빠른 정보력까지 모든 것을 갖춘 농업 전문가입니다. 농협 가락공판장의 강남규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첫 소식으로 짚어볼 내용은요, 바로 농업정책자금 이야기입니다. 이 올해 농업정책자금 2차 보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업정책자금 2차 보전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주요 정책자금의 지원 조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내용을 들여다보니 올해 정책자금 2차 보전 예산이 전년 2,216억에서 90% 증액한 4,209억 원으로 편성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2차 보전이 이자 차액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금융기관이 농업인에게 저금리로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시중금리와의 차액이 발생할 때 이 부분을 정부가 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증액된 2차 보전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운용이 될까요? 네, 2차 보전 예산 증액으로 올해 약 7조 원 규모의 신규 증자를 포함해서 약 17조 원 규모의 농업정책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 차액을 예산으로 보장할 예정인데요. 네. 특히 농업경영회생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축산 경영자금 등 주요한 정책자금의 지원 제도를 개선해서 농업인들이 보다 손쉽고 원활하게 영농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로 확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액이 크게 증액된 만큼요, 지원 제도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뭔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확 와닿을 수 있게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농업종합자금의 경우에 지가 상승을 고려해서 토지 매입 융자 지원 단가를 3.3제곱미터당 기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하고, 농축산 경영자금은 소요 경비 증빙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을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네. 그리고 농업인 대상 농업정책자금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자, 이렇게 강남규 부장께서 초반부터 농업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달라지고 있는 농촌의 흐름을 또 신속하고 빠르게 저희 생방송 가락동 365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목해볼 농산물부터 박혜연 아나운서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주목해볼 농산물은요, 오이 그리고 설성수품이죠. 사과와 무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반입량부터 보시죠. 과일 1,898톤, 과일과채 669톤, 일반 채소 4,404톤 들어왔습니다. 총 6,972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1,334톤 더 줄었습니다. 배추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296.6톤입니다. 어제는 398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물량은 101톤 정도 줄었네요. 배추 10k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 2,702원, 최고가는 3,000원, 최저가는 2,5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2,662원이었는데 오늘은 2,700원대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보다 40원 더 올랐네요. 배추 10kg 상품 기준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16일 3,500원의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이 이후에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1월 18일 2,800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 한 200원 정도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3,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해 그래프가 더 위에 있죠. 올해가 지난해보다 좀 시세가 더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상황 유지되고 있고요. 오늘도 2,702원에 거래가 됐고 지난해보다 시세는 낮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양배추입니다. 292.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329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36톤 정도 줄었네요. 적 양배추 16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14,248원, 최고가는 15,000원, 최저가는 14,0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오늘 시세 14,248원입니다. 어제는 15,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었는데 어제보다는 떨어졌네요. 781원 하락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그래프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월 17일 17,000원의 시세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지금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2,000원 정도 더 빠졌습니다. 15,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가고요. 범위는 30일 기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그리고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시세가 올해보다 지난해가 더 높게 형성이 됐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계속해서 낮게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14,248원을 기록했고요. 역시나 가격은 더 낮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나리도 살펴보겠습니다. 48.5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51.42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2.9톤 정도 더 줄은 상황입니다. 미나리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6228원입니다. 최고가는 88,000원, 최저가는 38,0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 시세 62,000원대였는데 오늘은 6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등락가 비교해 보시죠. 어제보다 1,809원 하락했습니다. 네, 미나리 15kg 상품 기준이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상승세를 나타냈었습니다. 19일 같은 경우 102,000원 기록하면서 최근 7일 동안의 기간 중에서는 또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88,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역시나 지난해와 또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평균가고요.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가 변동폭이 좀 적은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세는 조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12월 말일 때에는 지난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었고 1월 접어들면서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6228원 기록했고요. 시세는 역시나 지난해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금치 보겠습니다. 171.2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177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한 5.8톤 정도 줄었습니다. 시금치 4kg 상품 기준 평균가 6,829원입니다. 최고가는 7,900원, 최저가는 6,0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 시세 7,417원이었죠. 오늘은 6,829원입니다. 등락가 보시면 어제보다 588원 더 하락하면서 6,829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1월 16일 9,400원의 시세를 형성했고요. 이 이후에 하락세를 나타냈다가 1월 18일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가격은 좀 더 빠졌습니다. 7,9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고요. 지난해 그래프보다 올해 그래프가 조금 더 변동폭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게 형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세는 계속해서 낮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고요. 시금치에 대한 경매 시황까지 살펴봤고 오늘의 채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채소는 바로 오이인데요. 단위 물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이 133.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80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146.6톤 정도 더 줄은 상황입니다. 백다다기 오이 50개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28,569원이고요. 최고가는 31,000원, 최저가는 26,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 28,222원이었는데요. 오늘도 28,000원대긴 한데 어제보다 소폭 상승세 나타냈네요. 어제보다 347원 더 올랐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16일 32,500원의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 바로 다음 날이죠. 하락세 나타내면서 28,500원의 시세를 형성했는데 이 가격은 또 최근 일주일 동안 가격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7일 기점으로 다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폭 상승세 나타냈지만 오늘 같은 경우 31,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와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같은 경우는 12월 말부터 1월 지금까지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추세였다면 올해는 좀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조금 더 높게 형성됐을 때가 더 많았는데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이 뒤바뀌면서 28,569원을 기록했고요. 시세는 지난해보다 더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백다닥이 5위, 전남 고운군이 25,703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경북 상주시도 보겠습니다. 21,983원에 낙찰됐고요. 대전 서구는 28,609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서구와 청주시 청원구가 33,000원을 기록하면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청주시 청원구였습니다. 28,682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5위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 가락동에서 살펴볼 채소 짜자잔, 제 뒤에 바로 이렇게 산처럼 쌓여있는 오늘 반입된 좀 오이의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오이에 대한 경매 상황을 짚어볼 텐데요. 그중에서도 백다닥에 대한 경매 상황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를 닮은, 그래서 그냥 곱게 그냥 키가 쭉쭉 뻗어있는 우리 경매사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경매사님. 네. 예, 서울청과 오이 호박 경매 과장을 맡고 있는 이창주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도 되려면 한 몇 년 정도 있어야 돼요? 저희는 일단 입사가 한 10년 좀 넘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외관상으로는 좀 새내기 같이 굉장히 지금 한 20대 후반, 죄송해요. 예. 네. 10년 정도 경매. 말 그대로 경매사님은 제가 호박 때 좀 많이 뵀어요. 애호박 예. 때 많이 뵀었죠. 근데 지금 애호박에 또 오이에 또 어떤 품목들 주로 하세요, 경매를? 오이 호박 가지 경매를 맡고 있습니다. 오이, 호박, 가지. 얘 세 개들이 다 낄쭉낄쭉 비슷하게 생겼네요. 예, 어떻게 하다 보니 또 긴 것만 또 맡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유독 키가 좀 크십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정보를 알았으면 제가 박스라도 밟고 올라가 있는 건데요. 경매사님, 이제 우리가 오이에 대해서 좀 짚어볼 텐데 예. 지금 가락동에요 반입되는 오이는요, 백다닥이와 또 취청 오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잖아요. 예. 네, 그 중에서 백다닥에 대해서 먼저 좀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자고요. 예. 네, 근데 이제 사실 날이 추워서요. 백다닥이가 좀 소비가 예년만 못하죠. 어때요, 분위기가? 예. 지금 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요. 예전보다 가정 소비가 많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산지 작황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많이 좀 안 좋은 편이고요. 소비 또한 미세먼지로 인한 소비 자체가 발주량 자체가 많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경매사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좀 경매하는 품목들이 좀 소비가 갑자기 좀 부진해지면은 마음이 좀 많이 쓰이죠, 솔직히. 예, 반입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전체적으로 농산물이 제 가격을 못 받는다는 거에서는 네. 조금 마음이 좀 아픕니다. 좀 울고 계시는 거? 예, 울 뻔했습니다. 울 뻔하셨네. 울 뻔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가락동에 한 어느 정도 지금 백다닥이가 들어와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이 들어와 있나요? 네. 일단 전주 대비 금일 반입량 같은 경우는 소폭 감소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미세먼지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격일 작업, 3일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반입량은 조금 감소된 상태입니다. 좀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감소된 부분이요. 되게 좀 출하가 그만큼 많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일조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주량 부족인데, 자, 가격부터 좀 우리가 점검을 해보자고요. 지금 반입량이 좀 줄어들면서 가격은 조금 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경락가 얼마에 좀 형성이 되어 있나요? 백다닥이 특품 기준 전주 단가 3만 원에서 3만 3천 원대 경매가 됐었고요. 어제 금일 단가는 비슷한 3만에서 3만 3천 원대 10kg 기준 경매 단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 3만 3천 원 정도면은 어떤가요? 좀 한 지난주하고 좀 보합세를 지금 보합세를 형성했습니다. 보합을 좀 형성을 예. 하고 있고요. 이 가격대가 어떻게 다음 주로도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명절 단대목을 앞두고요. 대형 유통업체 및 중소형업체 할인 행사가 아마 있을 계획인 것 같습니다. 특히 특품 간의 시세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출하 지역까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뭐 제 뒤에 보면은요, 뭐 경기도 지역 쪽에서도 좀 많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상주 보이네요. 예. 예. 주로 어디서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경상도 이제 상주와 문경 지역, 그 다음에 전라도 고흥, 순천, 그 다음에 경기도 안성, 그 다음에 나오는 곳이 대전 지역 및 세종 지역에서 지금 고품질 농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그 출하 지역이요. 지금 현재 좀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전라도 순천 지역이 어제 최고 단가를 형성했습니다. 와, 순천 지역이 이제 어제 경매가로는 지금 최고 가격인데 고추장만 잘 만드는 줄 알았더니 오이도 잘 튀어나 봐요. 꼭 순천 고추장에다가 오이를 찍어 먹나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얼마 최고가를 도달했나요? 어제 33,000원대 10kg 기준 형성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특품은 지금 6만 원대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평균 좀 6만 원대인데 그래도 한 10,000원 이상 좀 오른 최고가를 좀 도달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사실 품질 부분인데요, 경매사님. 뭐 예. 좋은 가격은 뭐니 해도 요 품질이 다르더라고요. 오늘 반입된 백다닭이 좀 준비해 오셨는데요. 제가 한번 먼저 점검을 해볼까요? 예. 예, 그냥 쭉 뻗고 초록색이고 그냥 이쁜 게 상품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중상품 정도 되고요. 그래요? 예, 왜 조금 예. 빠지는 이유가 뭐 좀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보시면은 이제 살짝 곤봉 정도가 이제 되는 이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어깨 정도가 조금 곤봉가 있다 보니까 이제 짤록가라고 하죠. 전체적으로 네네네. 그런 비중은 좀 빼주시는 게 아무래도 가격 형성에 도움이 좀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굵게 좀 이렇게 쭉쭉 뻗은 거 위주로 좀 선별을 하시고 좀 말 그대로 좀 잘 분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좋은 오이에 이런 게 한두 개씩 섞여 있으면 오히려 제값을 잘 못 받는 게 맞죠? 예, 아무래도 있는 거랑 없는 거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뭐 이번 주 이제 벌써 지금 화요일인데 어떻게 좀 경매가 좀 흘러갈 것 같나요? 아까 서두에 좀 보합세 뭐 얘기를 살짝 짚어주시긴 했는데 네, 경매 상황 좀 살짝 예상을 해보신다면요. 일단 뭐 명절을 앞두고요. 특히 백다다기 같은 경우는 고품질과 그렇지 않은 품질, 특히 이제 특품 간의 시세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별 쪽에서 더 신경을 써 주셔야지만은 높은 가격을 받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경매사님이 살짝 긴장하신 듯 하셨는데요. 말씀 오늘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다음 소개해주실 오이가 추청 오이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추청 오이는요 잠시 후에 제가 또 경매 상황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서 우리 경매사님 함께 해주실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백다다교의 경매 상황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스튜디오에서 강남규 부장과 함께 더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오이총 반입량부터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부장님, 지금 현재 이번 달 반입 물량 좀 어떤 상황입니까? 가락시장 전체 오이 반입량은 1월 21일 기준 작년 3,219톤, 금년 2,960톤으로 작년 대비 259톤이 감소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년과 비슷한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백다다기 오이 이번 달 출하는 어떻게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아까도 경매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기습 한파 또 미세먼지 때문에 해가림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차츰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요. 품질도 작년 12월보다는 좀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현재 백다다기 오이 시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1월 초순에는 올해가 작년보다 좀 높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네. 중순부터는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8kg 기준으로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형성되던 것이 예. 올해는 5만 2천 원에서 5만 7천 원 사이 형성이 돼서 지난해보다 8천 원 정도 낮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해주신 얘기를 들어보면 중순부터는 지난해 동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조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넓게 봤을 때는 지난해부터 백다다교의 가격대가 상승 추세다, 좀 괜찮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 1월 중순부터 군납이라고 그러죠. 군대 네네. 납품에 이제 추청 오이가 들어가는 바람에 상승이 굉장히 됐었어요. 그래서 배고이도 같이 동반 상승했었던 걸로로
기억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백다다기 오일 소비에 좀 영향이 있었을지 궁금한데요. 소비 상황 어떻습니까? 역시 아까 경무사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소비가 되려면 좀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는데요. 외출을 자제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없어서 소비가 많이 위축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백다다기 오일 같은 경우 이제 이번 달 이제 앞으로죠. 앞으로 반입량이나 시세는 어떨지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작황 반입량은 전년도와 좀 비슷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시세는 제수 품목은 아니어도 명절 특수에 따른 소비 증가로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파나 미세먼지 때문에 외출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소비 상황도 위축되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뭐 백다다기 오일도 명절에 소비가 증가하니까 가격도 그만큼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계속해서 취청 오일 경락가는 어땠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취청 오일입니다. 50개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26,506원이었습니다. 최고가 28,000원, 최저가는 25,5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 25,742원이었는데요. 오늘 소폭 상승세 나타냈네요. 어제보다 764원 더 오르면서 26,506원의 평균가를 나타냈습니다. 네, 계속해서 취청 오일 50개 상품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 최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16일 28,500원의 시세 형성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이후에 비슷한 시세를 유지하는 듯 싶다가 소폭 또 하락세를 나타냈네요. 1월 19일 27,000원 시세를 나타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약 1,000원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28,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와 또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 기준 평균가입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지난해와 올해 상황이 좀 많이 다른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12월 24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상승세보다는 하락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 12월 24일부터 1월 7일 전까지는 올해 시세가 더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보시다시피 지난해 그래프가 더 높게 나와 있죠. 올해 시세가 더 낮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오늘 26,506원에 낙찰됐고요. 시세는 계속해서 올해가 더 낮습니다. 네, 산지별로도 보겠습니다. 취청 오일 전남 구례군 24,369원에 낙찰됐습니다. 전남 순천시는 25,281원, 전북 진안군이 25,78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례군이 29,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평균가는 진안군이 가장 높았네요. 25,78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취청 오일 경매 시황 살펴봤는데요. 취청 오일도 경매 현장 분위기 들어봐야겠죠. 이경아 팜캐스터 불러오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네,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계속해서 가락동에서 오이에 대한 경매 상황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요. 서두에 백다다기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지금부터는 취청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취청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요. 한번 얼굴 좀 볼까요? 그냥 청 색깔이 그냥 또렷하게 비춰지는 게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요. 지금 가락동이 지금 굉장히 바쁜 모습입니다. 지금 막 운반차가 지나가면서 제 목소리 잘 들렸나요? 네, 이 취청 같은 경우에는 백다다기보다 훨씬 키가 커요. 네. 과 자체가 백다다기보다 좀 길게 나오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징을 한번 좀 다른 점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먼저? 일단 색태 자체가 백다다기 같은 경우는 어깨 부분이 좀 연한 청록색을 띠고 있는데요. 취청오일 같은 경우는 약간 진한 청색을 많이 띠고 있는 게 특색입니다. 네. 특히 이제 길이 면에서도 다다기보다 좀 더 큰 편이고요. 가시 부분도 다다기보다는 조금 더 튀어나온 거를 아마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견매사님 장미꽃 참 이쁘잖아요. 장미꽃 좋아하시죠? 꽃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꽃 그 좋다고 해야지 방송인데. 자, 장미꽃에는 가시가 있습니다. 이런 이쁜 것들은 가시가 있는데 얘는 취청은 유독 좀 가시가 되게 억세게 보이거든요. 맛이 더 좋나요? 어때요? 네. 청오이는 이제 맛을 좋고 나쁘를 떠나가지고요. 네. 그해 맞는 이제 날씨에 따라 작황에 따라 가지고 네네. 그 맛 자체가 조금씩 이제 틀린 현상이 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예. 네. 저 견매사님 이렇게 나란히 서고 싶은데 저랑 이렇게 좀 어깨를 나란히 해주시겠어요? 예. 네. 견매사님 이제 우리가 취청도 이제 반입량을 먼저 좀 꼼꼼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다다기에 비해서 좀 아까는 좀 감소를 했는데 취청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올해 12월 1월 달에 계속적으로 일조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격일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오이 발입량은 전주 대비 비슷한 발입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슷한 반입량. 가격은 지금 어떻게 추천 같은 경우는 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10kg 기준해가지고 전주 특품 기준 3만에서 3만 3천 원대 형성을 했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는 2만 7천에서 3만 원까지 약간 소폭 내림세를 약간 형성하였습니다. 네, 소폭 내림세. 자, 뭐 가격대가 좀 전년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이 정도 가격 형성은 어떻게 좀 무난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어때요? 지금 가장 큰 거는 미세먼지로 인한 가정 소비가 바닥에처럼 좀 많이 부진한 게 발주량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거기에다가 뭐 아까 서대주 좀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실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가 좀 오이 성장에 좀 어떻게 많은 방해를 좀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아마 과체류 중에서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오이류 같은 경우는 오전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비투과가 안 되고 또 하우스 쪽에 농장 쪽에 그 투과를 막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조량 자체가 많이 짧은 게 아무래도 생육 자체에 많이 지연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요 이제 말씀해주신 부분이 이제 산지 상황을 이제 같이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좀 더 살을 붙여서 오이의 좀 산지 상황을 좀 한 번 더 짚어주시자면 어때요? 지금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생육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습도로 인해 가지고 많은 습도로 인해 가지고 생산량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속이 빈 과들이 많이 출하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속이 비었다. 저기 사실 요즘 우리가 무작위로 좀 그냥 꺼내온 거잖아요. 예, 뭐 예. 이제 좋은 거 딱 뽑아온 거 아니고 우리가 그냥 상자에서 무작위로 지금 이제 가져온 건데 일단 속이 비었다 하니까 우리가 이 속을 한번 봐볼까요? 예, 예. 그냥 한번 왜냐면은 오이가 지금 요 계절에 좀 속이 빈 것들이 좀 종종 보여요. 예, 안을 보여주세요. 네. 이쪽에 보시면 이제 씨앗이 있고요. 이 부분이 구멍이 뚫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게 일조량이 부족하면은 이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얘는 좀 빛 잘 받은 거예요? 는 고품질 쪽으로 보시면 상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 지금 반입되는 이제 추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좋은 품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현재 출하할 때 좀 가장 문제되는 부분 뭐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명절을 앞두고 다다기와 마찬가지로 50개 작업, 그러니까 개수량 작업이 정확한 수량, 그다음에 선별이 아마 높은 가격을 받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선별 쪽에 많은 더 신경을 써주시면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 노력하실 마음으로 지금 말이 막 이렇게 잘 안 나오시네요. 예, 예. 정말. 자, 농가 출하 시에 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꼼꼼히 신경을 써야 되는지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어떤 정보를 주자면 어떤 말씀 더 해주고 싶으세요? 네. 일단 같은 농산물에 그러니까 이 8,000원짜리 물건을 10,000원짜리 받아갈 수 있는 거는 마지막에 마무리입니다. 특히 선별인데 이 10,000원짜리 물건을 8,000원 받아가실지 아니면은 8,000원짜리 물건을 10,000원 받아가실지는 산지에서 선별해서 아마 큰 좌우자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늘상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뭐 아까도 백다다기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했지만은 선별적인 부분을 좀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올려보내 주신다면은 우리 경매사님이 또 오이에 대한 제값 잘 받을 수 있도록 경매해 주신다고 해요,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자 설 대목 앞두고 굉장히 우리 뭐 가락동은 특히 더 본전 모습을 좀 띠고 있습니다. 오이는 근데 설 대목하고는 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잖아요. 뭐 영향이 있나요, 오이도? 아무래도 유통업체 할인 행사로 인해 가지고 아마 발주량 자체가 늘다 보니까 시세 자체가 약간 고단가를 행사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마트에 대한 행사가 좀 많은 예, 또 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요 날이 추워서일까요? 소비가 좀 많이 부진합니다. 우리 오이가요, 교비사님. 좀 아삭한 요 식감, 요 소리만 들어도 사실 먹고 싶잖아요. 예. 끝으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오이 먹고 싶을 정도로 아삭한 소리 저희가 들어보면서 마무리할게요. 한번 아삭 물어주시죠. 한번. 아니요, 저는 말을 해야 되니까요, 교비사님. 뭐 술도 아닌데 얼굴을 돌려서 드시네요. 네, 네. 소리 이 맛이야. 네. 맛있나? 알겠습니다. 자, 미세먼지 때문에요.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오이도 성장하는데 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소비가 원활히 잘 된다면 우리 오이도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오이에 대한 경매 상황을 짚어본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오이. 예, 오이 경매 과장 맡고 있는 이창조였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이경화 팜캐스터도 지금 미세먼지 얘기를 좀 했는데요. 며칠 전에 저희가 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농산물 일조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보를 좀 전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오이가 요즘 또 생산에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시세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시세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전년도 그 45,000원에서 5만 원대 시세를 형성했었는데요. 네. 올해는 25,000원에서 3만 원대로
약 2만 원 정도 약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만 원 정도 시세가 내린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 1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군납으로 인해서 물량 부족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매기가 부진해서 시세 또한 약하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앞서 강남규 부장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백다닥이 오이는 소비에 좀 위축을 받았었거든요. 취청 오이도 비슷한가요? 어떻습니까?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매 경기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소비가 많이 위축되고 있고요. 일기에 따른 물량이 또 많고 적음에 따라 시세 변동의 폭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뭐 날씨가 안 좋으면 소비까지 또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올해는 제발 날씨가 꼭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계속해서 드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추천오이 반입량이나 시세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물량 금액 모두 현재 상황과 크게 그 변동 없이 현재 시세를 중심으로 흘러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의 추천 오이의 가격 동향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거래된 과일과 과채 경락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품목은 감귤입니다. 672.2톤이 오늘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771.8톤이 들어왔는데요. 어제보다 99.63톤 반입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감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21,15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23,000원, 최저가 18,000원입니다. 어제는 19,000원대, 2만 원대를 밑돌았는데요. 오늘은 웃돌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상승했습니다. 1,638원 올랐습니다. 감귤 최근 일주일 평균가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18일 9,259원의 시세로 최근 일주일 놓고 봤을 때 평균가 중에 가장 낮았는데요. 만 원을 밑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상승 흐름을 탔고요. 그 이후에 비슷한 가격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21,000원대 시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전년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를 가리키고 있고요. 실선이 이후에 나왔습니다. 올해 시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올해 시세가 새해 들어서면서 잠시 지난해 시세보다 높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시 1월 초에는 지난해 시세보다는 올해 시세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월 15일 들어서면서 상황이 맞바뀌었는데요. 오늘까지 올해 시세가 지난해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00원대 시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레드향입니다. 만감류하면 꼭 이야기가 나오는 레드향인데요. 3kg 특품 기준 평균가 23,544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24,000원, 최저가는 23,000원입니다. 어제는 22,000원대, 오늘은 23,000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616원 올랐습니다. 레드향도 최근 일주일 평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17일 22,000원의 시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일주일 중에 가장 낮은 시세였는데요. 하지만 22,000원대 비교적 계속 비슷한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오르면서 23,544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년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로 비교해 볼 텐데요. 먼저 점선 지난해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선 올해 시세가 지난해보다 비교적 낮은 모습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변동의 폭은 지난해보다는 큽니다만 계속해서 지난해 시세보다 올해 시세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났습니다. 23,000원대로 지난해와 올해 이맘때 시세가 비슷했습니다. 다음은 포도입니다. 44톤 정도 오늘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4.08톤이 반입됐는데요. 어제보다 30.03톤 반입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포도 중에 샤인머스켓 2kg 특품 평균가 42,000원, 최고가와 최저가도 42,000원입니다. 어제도 42,000원, 오늘도 42,000원, 42,000원의 평균가를 보이고 있는 샤인머스켓입니다. 최근 일주일 평균가 샤인머스켓 만나보겠습니다. 1월 17일에 42,000원의 시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는데 1월 19일에 3,000원 정도 뛰었습니다. 45,000원 보였는데요. 하지만 다시 하락하면서 오늘 42,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 30일 평균가 범위를 넓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12월 29일에 43,000원의 시세를 보이면서 4만 원대를 웃돌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새해 들어서 1월 11일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을 밑돌았습니다. 37,000원대 시세를 보였습니다. 이후에는 반등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42,000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마토입니다. 104.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82.1톤이 들어왔는데요. 어제와 비교해보면 77.64톤 반입 물량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 5kg 상품 기준 평균가 오늘은 13,000원대, 어제보다 하락했습니다. 어제보다 1,004원 떨어진 13,401원의 평균가입니다. 토마토 최근 일주일 최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16일은 13,000원의 시세로 최근 이 기간 동안 가장 낮은 시세였는데요. 이후에 상승 흐름은 어느 정도 탔습니다. 1월 18일은 17,000원대를 보였고요. 하지만 다시 하락 흐름이 이어졌고 비슷한 가격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4,0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년 30일과 올해 30일 토마토도 평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시세보다 올해 시세가 전반적으로 이번에 높습니다. 토마토의 시세를 보고 있는데요. 1월 11일 같은 경우에는 1,437원, 지난해 시세와 올해 시세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후에 다시 올해 시세가 지난해 시세보다 높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시세보다 올해 시세가 조금 낮았는데요. 그러나 비슷합니다. 13,000원대 거래가 됐습니다. 토마토 전체 산지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과 고흥군, 진안군이 15,000원으로 최고가 중에 가장 높은 지역들이었고요. 평균가에서는 진안군이 홀로 돋보이고 있습니다. 13,107원에 평균가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과일을 살펴볼 텐데요. 성수품, 설 성수품 중에 돋보이는 품목입니다. 사과에 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오늘 얼마 반입됐을까요? 340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395톤이 반입됐는데요. 어제보다 54.31톤 반입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사과 중에 미시마 품종 10kg 상품 평균가는 44,405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 6만 원, 최저가 35,000원입니다. 어제는 43,000원대, 오늘은 44,000원대로 조금 상승했습니다. 어제보다 974원 올랐습니다. 최근 일주일 최고가 사과 미시마 품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1월 16일에 67,000원대 시세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하락 흐름 또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월 19일은 45,000원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반등세를 그리면서 오늘은 6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년 30일과 올해 30일 역시 사과 미시마 품종도 평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시세는 비교적 좀 일정한데 올해 시세가 좀 변동이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난해 시세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월 20일 오늘 44,000원대 거래가 되면서 지난해 이맘때보다는 올해 시세가 더 높았습니다. 산지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사과 미시마 품종 경북 청송군은 36,082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경북 영천시입니다. 35,569원을 기록했고요. 경북 영주시입니다. 24,91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사과 미시마 품종 전체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청송군이 8만 원의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평균가에서도 청송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36,082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과일 사과에 관해서 경매 상황 짚어볼 텐데요. 이번에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이경화 팜캐스터가 충북에서 올라온 특별한 분과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계속해서 가락동에서요 이 경매 상황을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 옆에 모신 분은요 경매사님이 아니고요 우리 가락동에 또 귀한 손님이 이렇게 또 딱 방문을 하셔서 바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 원예농협 판매 담당하고 있는 이재경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차장님 반갑습니다. 네. 충주에서 지금 가락동으로 출장을 오셨단 말이죠. 예, 어제 네. 올라왔습니다. 어제 오셨어요? 네네네. 여기서 주무셨어요? 어제 1박 했습니다. 1박을 혹시 찜질방에서? 아닙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우, 또 1박까지 하셨는데 그럼 언제 돌아가세요, 차장님? 예. 지금 예정으로 31일 날 경매까지 본 다음에 내려갈 예정입니다. 와, 꽤나 긴 이제 가락동 출장이 지금 잡혀 있는 건데요. 예. 그럼 우리가 31일까지 우리 차장님 계속 가락동에서 만날 수 있는 거네요. 언제든 오시면 제가 환영해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는 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환영해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나저나 어쩐 일로 이렇게 가락동에 방문을 하셨습니까? 네. 금년도 사과 작황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소비가 많이 의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 원예농협 사과에 대한 작황 파악, 그다음에 물량 검사 및 시세를 많이 수치해서 농가 소득이 향상되고자 올라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설 성수품 중에 특히 과일 하면은 대한민국 대표 과일이죠. 요 사과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맞습니다. 작년 추석인가 명절에는 사실 사과가 꽤 높은 경락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예. 그때 뭐 충주 좀 분위기 아주 좋았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어땠어요? 네. 너무 잔치집 분위기였었는데 네. 물량이 많이 감소한 관계로 인하여 네. 농가 수입 가격에는 뭐 큰 영향이 없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마이크를 이렇게 들 테니까 굳이 고개를 숙이지 않으셔도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키가 크셔가지고 제가 작아서 힘드시죠? 아닙니다. 아니 너무 숙이지 마세요. 네. 자, 현재 지금 사과 수급 조절이 어떻게 좀 원활히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주세요. 네. 현재 13내 위주 대과는 판매가 잘 되는 형편이지만 16내 이내의 중수과 위주로 판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뭐 가격은 올랐다, 뭐 과일이 최고가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지만은 수급이 사실 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마냥 지금 농민들이 해맑게 웃고만 있다, 뭐 이렇게 좀 우리가 단정지을 수는 없어요. 네, 수급이 좀 원활하게 잘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각 지역에는 우리가 APC 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경매사님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차장님, 예, APC 센터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APC에서는 과일의 지파, 예냉, 저장, 선별, 포장시설을 동시에 갖춘 산지 농산물 종합 유통센터로서 기존의 농산물 도매시장과는 전혀 다른 전혀 다른 형태로서 산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를 네, 직거래를 지금 네, 계속해서 네, 하고 네. 있는 그런 이제 새로운 유통 경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네. APC에서는 수급 조절 능력을 갖춘 대형 물류기지로서 추석 및 설 대목에 전국의 대형 마트 및 공영 도매시장으로 엄선된 농산물을 공급하여 농산물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합니다. 농산물의 가격 안정화. 네. 네, 우리 APC 센터가 이제 가장 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인데 지금 어떤가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사실 APC 센터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부분들을 좀 짚어주셨잖아요. 네네. 네, 좀 전반적으로 올해 좀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첫 시작부터 우리 사과. 지금 뭐 섣불리 판단하는 일이지만 어제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한 2, 3일 지나봐야만이 가격 형성 추이를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한 2, 3일 정도는 좀 지나봐야 말 그대로 좀 설 대목에 제대로 된 경매가 형성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니 해도 명절에는요, 사실 선물은요, 우리가 그냥 가정집에서 사 먹는 거는 조금 이렇게 흠집이 나도 괜찮지만 선물은 품위가 좋아야 되잖아요. 네, 괜히 선물 보내고 우리가 욕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대가 위주로 좀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 지금 사과 품질은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2017년 생산 사과는 대과 위주 생산이 많이 되었으나 2018년도에는 중수과 위주 생산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 불균형은 지금 다소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품질 부분이 그렇게 좀 예년만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가격적인 부분인데 일단 이제 충북 사과 가격을 한번 좀 짚어주세요. 네. 현재 5kg 상품 위주의 가격은 3만 원 이상 형성되고 있으나 16 내의 중수과 위주 과일은 2만 원대로 많이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유, 요즘도 가격대도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예. 어떻게 좀 한 다음 주, 요번 주 한 주 후반으로 가면 좀 더 좀 활기를 띠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정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아, 그래요. 자, 이제 뭐 충북 사과 하면은 뭐 당도도 좋고요. 네, 맛있기로 좀 워낙 소문이 자자하지만은 우리 충북 사과에 또 이게 좀 라이벌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차장님 좀 어느 지역이 가장 좀 충북 사과에 좀 라이벌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네. 지난해 5만여 과수농가가 모두 힘든 한 해였습니다. 굳이 뭐 라이벌 표현은 어색하지만은 굳이 꼽자면 안동, 경북 안동, 네네. 청송, 충남 예산, 전북 장소가 라이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원도 양구 지역도 주산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사과 주산단지가 모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모두 함께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살짝 짚어주셨지만은 다 라이벌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다 라이벌이지만은 뭐 라이벌이다, 견제다 이게 아니고 같이 좀 성장하면서 같이 배우고 같이 또 필요한 부분을 같이 보완할 수 있는 이렇게 예. 같이 성장하는 이런 좀 지역적으로 고르게 성장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거고 라이벌들을 좀 우리가 거뜬하게 물리칠 수 있는 거는
뭐니 해도 우리 좋은 품위의 사과잖아요. 네네. 충북 사과 오늘 나오셨으니까 가락동에서 정말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제가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북 사과만의 자랑. 저희 충북 네. 지역은 산이 높고 물이 맑아 사과의 당도가 높고 과육이 단단하며 향과 맛도 좋아 우수한 품질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그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으니 소비자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오늘 제대로 좀 홍보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지금 오늘 주무시면서 아이고 이거 빠뜨렸네 하는 거 있으면 제가 한번 말할 수 있게 좀 기회 드릴게요. 예. 다시 한번 저희 충북 사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오실 거예요, 지금요? 네. 자, 말 그대로 우리 충북 사과 아주 맛이 좋습니다. 뭐 충북 사과뿐만이 아니라 설 대목 앞두고서 정말 가장 바쁜 모습들을 좀 전반적으로 모든 농산물들이 보이고 있어요. 충북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가락동 나오셨으니까 짧게나마 힘낼 수 있는 파이팅 응원의 메시지 한번 전해주시죠. 네, 화면 보시고. 네, 추석 명절 2주 남았습니다. 네. 우리 농가 여러분들 희망 잃지 마시고 화이팅 하셔갖고 좋은 선별하셔갖고 높은 수출 가격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1일까지 우리 차장님은 또 꼼꼼히 좀 가락동 상황을 또 짚어서 전달해 주신다고 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다 끝났는데 이제 안 보셔도 돼요. 네, 고맙습니다. 자, 사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경매 상황부터 해서 전반적인 이제 차장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설 성수품 중에 사실 뭐 사과만한 것도 관심을 더 갖고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사과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31일 전까지 또 한 번 더 모시고 제가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상 사과에 대한 경매 상황까지 전반적으로 좀 짚어봤습니다. 뭐 사과가 좀 가격이 많이 좀 충북 사과가 약한 게 사실이지만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는다면은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이상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판매과장 이재경 차장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설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도 굉장히 좀 분주해 보였는데요. 네. 설 성수품 중에 하나인 사과 경매 상황 들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과를 살펴보기 전에 설 명절 10대 성수품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과, 배, 밤, 대추, 그다음에 무, 배추, 그리고 축산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이 10대 농축산물입니다. 예. 네, 이 중에서도 뭐 오늘의 과일이죠. 이 사과가 또 과일 중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수급 상황이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350톤 일일 물량이 지금 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산지 상황은 10kg 25가 미만의 선물용 특품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달 반입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좀 전반적으로 부족한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달 반입량은 3,100톤으로 전년 대비 8%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뭐 8%. 지난해와 비교해서 8% 정도 감소하고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시세도 분명히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거든요. 네, 10kg 기준 전년 대비 20% 전체 평균가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면은 네. 3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시세가 오른 이유는 재고 감소와 대과 부족으로 인한 상황입니다. 정리해보면 시세 상승의 이유는 전반적으로 좀 부족함이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이번에 현재 출하되고 있는 사과 품종별로도 좀 짚어주시죠. 네, 품종이 뭐 굉장히 사과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미시마, 미얀마, 미야비, 피텍스, 로얄부사, 후브락스, 챔피언, 아리수, 동북 7호 등이 출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소비자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전문가끼리는 굉장히 지금 유명한 품종들이 있습니다. 미시마, 로얄부사, 동북 7호 등이 높은 품위를 유지하면서 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생소한 품종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오늘 거의 보니까요. 뭐 부사 정도만 다들 네.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네. 맞습니다. 그럼 현재 뭐 주출하드나 산지 상황이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산지 상황은 지금 당도가 월등하고 이제 선별 자체를 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열심히 준비들은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대가 너무 지금 높은 만큼 좀 실망도 있을 수가 있는데 기대를 계속 가져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주 출하지 중에서 이 최고가를 받고 있는 지역과 또 그 이유까지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경북 청송인데요. 경북 청송 같은 경우에는 당도도 높고 또 특히 이제 지금 수확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경도까지 높습니다. 그리고 작업 상태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지금 충북 지역의 그 지역도 좀 좋은 사과지만은 역시 청송 지역의 사과가
대단히 높은 시세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이 사과 같은 경우에 설 성수품 중에 한 품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간 자체가 정말 좋은 가격 받을 수 있고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농가에서 절호의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 이 명절을 앞두고 좀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10kg 기준으로 30과 이상, 40과 미만 쪽으로는 좀 출하를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네. 40과 이상, 그다음에 35과 이상 정도 되는 그 좀 소과 종류는 구정 이후로 지금 출하를 좀 미루시면 그때 가서 좀 단단한 사과를 찾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네. 시세를 좀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뭐 일단 설 명절에 좋은 가격을 받아야 할 텐데 그럼 좋은 방법이 또 있어야 하잖아요. 명절 특판 기간은 그 요일별로 등락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지속적인 출하로 위험을 좀 분산을 해주시고요. 특히 선물용 작업에 있어서는 작은 실수가 경락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평소보다 높은 선별 조건을 적용해서 좀 작업을 해주시면 좋은 시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이 가장 또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설 명절의 사과 시세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결론적으로는 좋습니다. 예. 좋은 상황인데요. 전년도 설 시세는 이제 불순한 일기로 후반에 가서 시세가 좀 많이 지금 하락을 했었는데요. 예. 올해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5kg 특품 기준으로는 한 3만 5천 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이미 뭐 5kg 기준으로 5만 8천 원대까지 최고 시세가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소비가 시세가 좀 높게 형성되면 소비자 저항가라는 그 한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네. 후반 가서 이제 그 시세 하락에 대한 우려가 유통 전문가들끼리는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출하를 좀 분산해서 지속적으로 출하를 해주시는 게 좋은 팁입니다. 네. 참 아무쪼록 이 사과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지워지는 이번 설 명절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이렇게 설 성수품인 사과에 대한 가격 동향까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집중분석 나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무입니다.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무 614.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676.5톤 들어왔었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한 62톤 정도 줄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무 20kg 상품 기준으로 평균가 보겠습니다. 7,498원입니다. 최고가는 8,000원, 최저가는 7,1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어제 시세 7,094원이었고 오늘은 7,498원입니다. 어제보다 소폭 상승했네요. 404원 더 올랐습니다. 네, 무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역시나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16일 8,000원의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400원 정도 떨어지면서 7,600원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 다시 상승세 나타내면서 오늘 같은 경우 8,000원에 다시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낮게 형성이 돼 있고요. 간격을 조금씩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 7,498원 기록했고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무 제주시가 6,778원 기록했습니다. 네, 서귀포시는 6,829원에 낙찰됐고요. 전북 고창군도 보겠습니다. 2,238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가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았네요. 9,000원에 거래됐고요. 서귀포시는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7,174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농산물 무 역시 설 성수품 중에 한 품목인데요. 현재 수급 상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주도 전 지역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금주 총 반입량은 3,863톤이 반입됐습니다. 예. 지난주 대비 1,058톤 증가로 수급 상황은 매우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산지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주 출하지는 제주 지역으로 네. 제주도에서 87% 정도가 출하가 되고 있고요. 네. 뒤를 이어서 전북 고창, 전남 무안 등에서
출하가 되고 있는데 한파로 작황이 부진했던 전년 대비 작황 호조로 생산량은 증가했으나 일부 고지대 지역 위주의 한파 및 서리 내림 현상으로 인해서 네. 냉해가 발생되고 있고요. 상품성은 다소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무 이번 달 반입량은 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동기간 작황 호조로 지난해 대비 생산량 증가가 됐습니다. 예. 약 171%, 그래서 2,600톤 정도 증가된 상황입니다. 예. 지금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세는 어떻습니까? 평균 단가는 6,572원으로 전주 대비 약 13% 하락을 했고요. 네. 지난해 대비는 약 29% 정도 하락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 생산량 증가가 돋보였는데 그렇다면 시세 하락의 이유가 생산량 증가 때문입니까? 네, 그 월동무 재배 면적 증가가 있었고요. 예. 작황 호조로 인한 생산량 증가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소비 부진까지 이제 겹쳐서 네. 세 가지가 이제 겹치는 바람에 사실은 시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악재가 계속해서 겹치고 있는 상황이 네, 아닌가 그렇습니다.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요 월동무 상황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 위해서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과 함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유빈 연구원입니다. 네, 먼저 월동무 출하가 역시 제주 지역에서 많은 양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제주 지역의 네, 월동무 네. 작황과 생육이 어떤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월동무 작황 및 생육은 한파로 인해 이제 동해로 작황이 크게 부진했던 작년보다는 좋지만 8월부터 10월까지 두 번의 태풍과 3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년보다는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2월 그리고 3월에 출하될 월동무 작황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지금 월동무 출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1월 말까지 기준으로 월동무 출하는 약 45% 내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상이 조금 좋아서 작년보다는 출하가 다소 빠르지만 시세가 좀 낮기 때문에 평년보다는 느린 상황입니다. 네. 자,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이 중요합니다. 무 도매 가격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네, 2월 무 도매 가격은 산지 작황이 좀 부진하지만 가을 및 월동 저작무랑 산지 출하 물량이 동시 혼재 출하되면서 작년 및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요. 이 5월부터 본격 출하되는 시설 본무 같은 경우 이 재배 의향 면적은 지금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나요? 네, 이와 같이 월동무 과잉 생산이 지속되면서 가격이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시설 본무 재배 의향도 작년보다 10% 내외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월 상승까지 작년과 같은 한파 피해가 없다면 시설 본무 재배 의향 역시 감소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월동무 과잉 생산이 시설 본무 재배도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 좀 잘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 무에 관해서 강남규 부장과 함께 다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설 성수품인 만큼 또 특수를 노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설 명절 앞두고 출하 준비와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전략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그 대비가 필수입니다. 예. 한파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를 굉장히 우선해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곰보 현상이 없는 깨끗한 동품 위의 상품을 선별을 해서 철저하게 출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설 명절 동안의 시세도 역시나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절 수요 증가로 인해서 현재보다는 시세가 상승하겠으나 소비 침체와 과반입 현상의 악순환으로 예년과 비슷한 20kg 기준 상자당 9,000원대 시세가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앞서 설 성수품이었던 사과에 이어서 무까지도 확인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을 위한 소매가 시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월동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2,550원이었습니다. 이 가격 어제보다 4원 하락한 가격이었고요. 양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는 2,972원. 어제보다 32원 떨어졌습니다. 미나리 1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8,118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6원 떨어졌네요. 네, 계속해서 시금치 1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4,45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156원 하락한 가격이고요. 오이 다닥이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는 9,600원. 어제보다 56원 상승한 평균가입니다.
지금부터는 축산물 보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 8,271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다음은 한우 불고기입니다. 오늘 4,470원, 어제보다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돼지 삼겹살 역시 같은 기준입니다. 100g 기준이고요. 1,748원, 어제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돼지 목살입니다. 1,694원, 어제와 같은 가격에서 판매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농협가락공판장의 강남규 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내일 방송에서는요, 저희 감자와 멜론 그리고 토마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역시 오후 7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